자, 이제 용해도 들어갈 거야, 용해도. 자, 용해도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다. 왜? 물질마다 인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용매에 녹아도 녹는 질량이 자, 물질마다 고유하다는 거야. 알겠지? 예. 그러면 용해도의 정의가 뭐냐? 자, 어떤 특정 온도에서 100g의 용매에 최대한 녹은 용질의 그람 수를 용해도라고 한다. 알겠지? 자, 100g 물에 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용해도라고 그래. 용해도. 그러니까 30도씨에서 100g 물에 40g의 A를 넣었더니 10g이 녹지 않고 가라앉았어. 자, 그러면 얘는 10g이 녹지 않았으니까 포하니 불포하니? 자,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한단 말이야. 자, 10g이 녹지 않았대요. 그 이게 불포하라고 또 나온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단순해. 자, 그게 아니잖아. 40g을 넣었더니 10g이 녹지 않았다는 얘기는 30g이 최대한 녹아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포화 용액이 되는 거고 이때 최대한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 30이거든. 몇 g의 물에? 100g의 물에. 그래서 요 30도씨에서 A의 용해도는 얼마가 된다? 30이 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용해도예요, 용해도.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용질을 넣고 녹였는데 녹지 않고 가라앉았어. 포하니 불포하니? 포하니 불포하니? 뭐예요? 포화야, 포화. 용질을 넣어서 녹였는데 녹지 않고 가라앉았다는 얘기는 이미 최대한 녹았다는 얘기야. 최대한 녹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벗어나는 나머지 질량은 녹지 않은 상태로 가라앉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어떤 100g 물에 용질을 집어넣는데 가라앉는 게 없어. 그러면 얘는 포화니 불포하니? 불포요. 몰라요. 포화가 될 수도 있고요. 불포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지, 무조건 아니지. 포화가 될 수도 있고 불포화도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추가로 더 용질을 더 넣어봐야 돼. 추가로 넣었는데 넣어준 것이 안 녹아, 가라앉아. 그러면 앞에 건 이미 포화란 얘기고 추가로 넣었는데 얘가 또 녹아. 그러면은 앞에 녹였던 거는 불포화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용해도의 의미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자, 다시. 자, 30도씨에서 50g의 물에 15g의 A를 넣었더니 3g이 녹지 않았어. 자, A의 용해도는 얼마야? (50g) 물에 15g의 A를 넣었어. 녹였더니 3g이 녹지 않았어. 그러면 용해도는 얼마일까? 33이 왜 나와? 잡아. 15g 중에 3g이 녹지 않았으니까 12g이 녹았다는 얘기잖아. 그치? 몇 g 물에? 50g 물에. 근데 용해도란 표현이 나오면 용해도는 뭐야? 100g에. 100g 용매. 그러면 50g 물에 12g이니까 얘는 100g 물에는 24g이 최대한 녹아 있겠네. 그래서 용해도는 24가 된다. 알겠지? 33이 왜 나와? 쥐가 얘기해놓고서 다 녹화되고 있어. 네 목소리 다 들려. 오마중학교 2학년 김민성아. 김민성아. 롯데 자이언츠 해주셔야죠. 왜 오마중학교로 해요? 네 입을 오마중학교로 얘기하네? 롯데 자이언츠라고 해요. 오중 2학년. 롯데 자이언츠. 아휴.
자, 용해도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 용해도는 뭐다? 100g의 용매에, 우리가 보통 이제 물이 나오겠지만 용매가 물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100g의 용매에 최대한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 질량값인데 그람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바꿔서 미리그램으로 바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람으로 다시 바꿔줘야 된다. 알겠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이것이 바로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용해도를 봤을 때, 자, 용해도라는 그 뜻 자체가 뭘 뜻할까? 아, 얘는 포화 용액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도는 포화 용액이야. 포화. 그러니까 최대한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화 상태라는 거지. 포화 상태. 근데 잘 봐. 온도가 변할 수가 있잖아. 온도가 변할 수 있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를 높이면 더 많이 녹습니다. 그래서 자, 녹는 질량이 더 늘어나요. 그럼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해도 값도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어디에서?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녹는다. 맞지?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녹는다. 바로 이제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거지. 아까 우리가 녹는다는 원리가 뭐야? 용매, 용질 간의 인력하고 용질과 용질 간의 인력이잖아. 그 온도가 올라가면은 인력은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매, 용질 간의 인력과 용질과 용질 간의 인력을 비교했을 때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합니다. 근데 더 많이 녹는다는 얘기는요. 누가 더 많이 감소해요? 얘가 더 많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감소하니까 상대적으로 용매가 잡아당긴 힘이 용질보다 더 커져 버리는 거야. 상대 크기가. 그래서 더 잘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더 잘 녹아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면, 용의 원리를 알면은 왜 온도가 높아질수록 얘가 왜 더 잘 녹을까? 아, 인력이, 용질 간 인력이 더 많이 줄어들더라.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용매가 당기는 상대적인 힘의 크기가 더 커져서 더 떨어져 나가서 녹더라. 그래서 용해도가 증가하더라. 알지?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곡선 하나를 그릴 건데, 자, 용해도 곡선이라는 것이 있다. 자, 온도마다 여기 X축이 온도, Y축이 용해도예요. 용해도. 자, 용해도는 용질의 g을 100g의 용매. 자, 우리가 용매를 물로 녹는다면 100g의 물에 최대한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값이 되겠지? 자,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증가해. 그래서 대부분의 고체는 이런 형태를 띈다. 알겠지? 이런 형태. 그런데 자, 이번에 봐봐. 쭉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60도씨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A점이 되고요. 여기가 B점이 될 거예요. 자, A점은 용해도 곡선상이지. 맞니? 그러니까 현재 요 A점은 포화 상태란 얘기야. 자, 포화 상태니까 용질이 더 녹아? 안 녹아. 그래서 A점의 요 Y축의 용해도를 보니까 100이야. 그러면 A는 포화 상태야. 100g의 물에 100g의 자, 고체가 녹아 있단 말이지. 그러면 총 용액의 질량은 몇 g일까? 200g의 포화 용액이 된단 말이야. 알지? 이런 식으로. 근데 B 지점을 이렇게 쭉 봤더니 여기가 60이야. 그럼 B는 말이에요. 자, 100g 물에 현재 몇 g이 녹아 있는 거예요? 60g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g이 더 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B는 바로 뭐냐면 불포화 용액이란 말이야. 불포화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현재 Y축을 보니까 100g의 물에 자, 60g의 고체가 녹아 있어. 그래서 160g의 불포화 용액 상태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불포화인 B를 나는 포화로 만들고 싶어. 포화 용액으로 만들려면 자, 두 가지를 해줘야 되지. 자, 첫 번째 뭐야? 현재 60g이잖아. 몇 g이 녹아야 포화가 돼? 40g이 더 녹아야 되겠지. 그래서 40g의 고체를 더 첨가시키면 돼. 그러면 40g이 녹아서 어떻게 돼? 요게 A점에 도달할 거란 말이야. 맞니?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요 지점 60이 용해도가 되는 온도 여기를 40도씨라고 해보잔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온도를 60도씨에서 40도씨로 냉각을 시킬 거야. 그럼 온도를 냉각시키면 얘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요 지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60g이 포화가 되는 온도까지 낮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불포화 용액을 포화로 만들려면 용질을 더 녹이거나 온도를 더 낮추거나 자 이것도 되겠네. 그럼 이건 뭐야? 온도를 낮추면서 용질을 더 집어넣어도 되지. 그러면 불포화를 포화로 만들 수가 있다. 알지? 불포화를 포화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C라고 한번 해보자 말이야. C. 그러면 자 C는 말이야. 온도가 40도씨란 말이죠. 100g 물에 60g의 고체가 지금 녹아있는 포화란 말이야. 맞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용해도 곡선상은 전부 다 뭐다? 무슨 지점이다? 포화 지점이다. 알겠지? 자, A를 말이야 40도씨로 냉각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40도씨로 낮춰버릴 거야. 그러면 100g 물에 지금 100g이 녹아 있는데 40도씨가 되면 40도씨에서는 100g 물에 60g이 최대한 녹을 수 있어. 그럼 100g이 녹아 있다가 60g밖에 못 녹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차이만큼 40g이 어떻게 돼요? 녹지 않고 석출될 거야. 알겠니? 녹지 않고 석출될 거야. 자, 지금 요거 잘 봐도 우리가 계산하는 거 이제 들어갈 건데 아니 쉬운 게 아니야. 문제는 그 계산을 넌 잘 못하잖아. 너 수학 어디 다녀? 너 얘 껌딱지냐? 그냥 안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 뜻이에요. 너 과외한다고 하지 않았어 나한테? 과외 안 하는데요. 과외 안 해? 타원은 오. 하나 대전 이글스. 내 야구 얘기하지 말랬지. 알겠어. 한 번만 더 하면 진짜로. 아, 부러웁니다. 자, 잘 봐. 요 그래프 가지고 이제 문제 하나 낼 거야. 60도씨 포화 수용액 50g을 40도씨로 냉각시킬 거예요. 석출되는 질량은 얼마니? 계산해보자. 잠깐만요. 계산해. 네가 해. 제가 해요? 각자 계산 각자 하는 거지. 너는 왜 안 하냐? 아 신경 꺼. 진짜 왜 이래? 아니, 하고 있어요. 각자 계산 각자 하는 거야. 네. 뭐야 잘못 썼다. 기울기가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시험에는 이런 어? 거예요? 20. 자, 나도 몰라. 풀어봐야 돼. 20 몇 점 퍼센트인 거예요? 아니 퍼센트가 아니라
자, 푸는 방법은 간단해. 알려주세요. 푸는 방법 간단해. 자, 내가 60도씨에서 용해도만큼 녹였다고 해보잔 말이야. 용해도만큼. 그러면은 60도씨에서 200g의 포화수용액이 되지. 맞니? 그치? 그리고 나서 얘를 40도씨로 낮춰. 그럼 40도씨에서는 100g 물에 60g이 녹으니까 자, 어떻게 돼? 100g이 녹는 거에서 60g이 되니까 몇 g이 석출돼야 돼? 40g이 석출이 된단 말이야. 20g 대 40이요. 그래서 요거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가 용해도만큼 녹였을 때야. 알지? 용해도만큼 녹였을 때. 자, 용해도만큼 녹일 때에 석출되는 질량이 200g에서 40g이 석출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주어진 질문은 몇 g이다? 용액의 질량이 50g의 포화수용액이죠. 그러면 그때는 몇 g이 석출돼요? 10g이 석출이 됩니다. 그래서 석출된 질량은 10g이에요.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어. 너무 쉬운데.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뭐 쉬운 건 없어. 쉽다면서요. 쉬운 건 없어. 알면은 쉽게 풀린다는 거지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야. 원리를 정확하게 과정, 풀이 과정에서 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야. 자, 요런 류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거 응용돼서 많이 나오니까 있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다시 더 응용 들어갈게. 자, 여기가 20도씨입니다. 자, 여기가 20이 됐어요. 알겠지? 자, 60도씨의 시점의 용액 80g을 20도씨로 냉각시켰대요. 알지? 자, 석출되는 질량은 얼마니? 자, 60도씨 시점이 아니라 B점, 소리. B점의 용액, 요 용액을 자, 20도씨로 냉각시켰어. 석출되는 질량은 몇 g일까? 자, 요거까지 이해되면 용해도 계산 문제는 거의 다 풀 수가 있어. 웬만큼 계산 복잡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말을 꼬우지 않은 이상 웬만한 거, 그러니까 기본 풀이는 다 돼. 다 풀 수가 있어. 어떻게 해야 잘 풀 수가 있을까? 자, B점은 Y축이 60이야. 그치? 그러면은 100g 물에 현재 60g의 고체가 녹아 있어. 그러면은 160g의 불포화 용액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Y축만큼 용해도는 아니지만, 그치? 100g 물을 기준으로
자, 하면 160g이야. 그러면 현재 얘가 녹아있잖아. 요만큼이 녹아있잖아. 그러면 20도씨로 낮춰버리면은 100g 물에 몇 g이 녹을 수 있니? 20g이 녹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 지점은 지금 100g 물에 40g이 최대한 녹아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100g 물에 60g이, 20g 최대한 녹아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60g이 녹아있는데 20g밖에 못 녹는데, 그럼 당연히 이때는 어떻게 돼요? 40g이 석출이 될 겁니다. 맞니? 그런데 질문은 뭐야? B의 용액이 몇 g이야? 80g이잖아. 그럼 80g의 B의 불포화 용액은 용액일 때 어떻게 돼? 20g이 석출이 돼야죠. 됐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용해도 가지고서 계산한 문제는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다. 자, 이해됐니? 요 계산, 요 풀이법, 요거 좀 확실하게 좀, 요거 두 가지야. 두 가지. 포화에서 포화로 갈 때 석출되는 것과 불포화에서 다시 이제 온도를 낮춰서 포화로 보냈을 때 석출되는 거. 그러면 결국 뭐냐? 우리가 요 문제 풀 때 요 Y축의 값이 100g의 물에 녹아있는 질량값이야. 그러니까는 B점 100g 물에 현재 60g이 녹아 있어. 그치? 자, 20도씨로 낮췄어. 100g 물에 20g이 녹아야 돼. 그럼 60g에서 20g으로 바뀌니까 40g이 석출되는 거야. 그리고 주어진 용액의 질량일 때 석출되는 질량을 비례식으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요 관계 꼭 기억해라. 요 관계 꼭 기억해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포화도 있고요. 불포화도 있잖아요. 과포화는 없을까? 자, 보통 우리가 용해도 곡선상에서 온도, 용해도 곡선, 고체에서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요 지점에서 온도를 낮추면 요렇게 되지. 그러면 요 A점에서 이제 B점으로 갔어. 자, 온도를 계속 낮출 거야. 온도를 계속 낮출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일로 간다? 아니, 온도를 낮추면요. 요 용해도 곡선 따라서 쭉 이동합니다. 온도를 낮추며. 그러면 계속 용해도 차이만큼 어떻게 돼요? 용질이 석출이 되죠. 그치? 그러니까 포화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면은 요렇게 이 용해도 곡선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럼 결국 Y축의 차이만큼 계속 용질들이 석출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질이 석출되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녹지 않고 가라앉거나 석출되면. 그래서 꼭 기억해. 녹지 않고 가라앉거나 석출이 되면 그 용해가 무슨 용액이다? 포화다. 알겠지? 이거 진짜로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가 문제 풀 때 복잡한 계산해서 틀리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어차피 푸는 풀이법은 그대로 딱 몇 가지 딱딱 정해져 있거든. 그 풀이법대로 가면 돼. 자, 개념이야, 개념. 이게 되게 헷갈려.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상을 머릿속에 상상해서 뭐가 될 거라고 이제 추론하고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경험들이 없잖아. 경험이 없잖아. 집에서 막 이거 해봤어? 안 해봤거든. 그냥 우리가 이거 설탕물 타서 먹는데 이것저것 타서 뭐 우리 사용하는 데 썼지. 이걸 가지고 실험으로 해서 아 용질이 석출되네 이러면서 막 온도 낮추고 막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나서 되게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은요 천천히 석출이 돼. 그래서 집에서 해봐. 컵에다가 설탕을 잔뜩 넣고 막 녹여. 그러면 한참 동안 녹으면 가라앉겠지. 그럼 설탕물이 포화가 되거든. 그래서 걔를 다시 어떻게 돼? 다른 유리컵에다가 따라 물만, 설탕물만.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 냉동실에 넣은 다음에 5분마다 관찰해봐. 그 바닥에 녹지 않고 석출되는 설탕들이 보일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집에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는 요 지점입니다. 불포화죠? 온도를 낮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얘는 요렇게 가요. 그럼 이때가 뭐냐? 이때가 우리가 과포화 용액이라고 그래. 과포화 용액. 그러니까 과포화 용액은 뭐냐면 자, 이 온도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건 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녹아 있는 거야. 더 많이 녹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과포화는 언제 만들 거야? 선생님 여기서 온도 따라가면 이렇게 가면 석출된다면서요. 그렇잖아. 석출돼. 온도 낮추면. 근데 언제 과포화가 되냐면 온도를 급냉을 시킬 거야. 급냉. 그러니까 온도가 갑자기 급하게 뚝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를 천천히 낮추면 용해도 곡선 따라 이동하면서 석출이 된다는 거야. 근데 온도를 급하게 낮춰버리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라고 생각해봐.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건데 나왔어. 우리가 각 집이 이제 용액이라고 해봐. 내가 용질이야. 그럼 집 안에서 나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석출돼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석출돼 나가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빠져나와야 되잖아. 그 엘리베이터 타려고 갔어. 그 열렸어. 그 나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층에서부터 온도가 내려가. 그 10층의 온도가 가장 높다고 해봐. 9층에서 온도 낮췄어. 그럼 9층에서 사람이 타고 내려와. 그럼 집안에 거기 있는 사람 수가 줄어들겠지. 용질 질량. 그런 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타고 나서 석출돼서 빠져나갈 거야. 그런데 온도가 급하게 내려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10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나와. 근데 온도가 급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딱 쓰고 문이 쓱 열리고 우리가 들어가고 문이 쓱 닫혀야 되잖아. 근데 급냉은 어떤 거냐면은 문이 열려. 근데 타려고 하니까 닫혀. 왜?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그 온도로 내려가야지. 그러니까는 방에서는 나왔는데 집에서는 나왔는데 못 내려가는 거야.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야. 알겠지? 마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잖아. 자, 민성아, 너 한 번에 한 끼에 밥 몇 공기 먹어? 최대 먹을 수 있는 게. 그래, 세 공기라고 하자. 세 공기. 그래서 밤에 공부 열심히 했어. 그래서 집에 가서 배고파서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 너무 배가 밥을 먹었더니 네가 최대 먹을 수 있는 게 세 공기인데 한 5공기를 먹었어. 5공기. 그 지나치게 많이 먹은 거지. 그러니까 네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지나치게 많이 먹었지. 그러니까 그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질량보다 훨씬 더 많은 질량이 녹아 있는 거지.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요. 배가 이렇게 불룩해서 빵빵했어. 그래서 옆에서 엄마가 너 뭐냐 하고 배를 쭉 찔러. 그럼 어떻게 돼?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과포화 상태 매우 불안정해. 그래서 이 과포화 용액을 우리가 수저로 한번 이렇게 툭 치거나 저어주면은 이렇게 가면서 포화가 됩니다. 석출되면서.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과포화. 그러니까 과포화 용액을 그렇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얘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포화 상태 이 관행각 이게 이제 관행각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콜라나 사이다 병으로 된 거 있지. 병으로 된 거.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겨울에 자 베란다가 지금 이제 옛날 아파트는 베란다가 굉장히 춥단 말이야. 그 복도식 같은 경우 복도에다가 이제 복도면 새벽에 갑자기 영하 막 10도로 뚝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면 방 안에 있던 얘를 새벽에
복도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영하 10도로 뚝 떨어지잖아. 그러면 분명히 그 사이다나 콜라 안에 있는 물은 얼어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 뚝 내려가니까 얘는 얼지 못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야. 그럼 그거를 들고 뚜껑만 딱 따잖아? 그 위에서부터 얼음이 팍팍팍 생긴다.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외부에서 자극 가하면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 이게 과포야. 어쨌든 과포라는 게 있어. 알겠지? 참고로 이제 요 정도 좀 알아두면 되고. 자, 용해도 계산은 요걸로 끝. 알겠지?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남았지. 기체의 용해도야. 기체의 용해도. 자, 일반적으로 고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고체가 녹는 거는요, 온도의 영향만 받아요. 압력의 영향은 안 받아요. 근데 기체는 항상 기체하게 되면 두 가지를 떠올려. 아,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알지?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그러면 나는 이 기체를 더 많이 녹이고 싶어. 기체 용해도를 증가하고 싶어. 자, 온도는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기체 용해도 곡선은 X축이 온도고 Y축이 기체 용해도라고 하면, 자, 이 용해도 곡선은 어떻게 되냐? 고체는 이렇게 가지, 기체는 이렇게 간다. 알겠니?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체는 적게 녹아. 아니, 우리 음료수 있잖아. 콜라 사이다. 냉장고에서 보관해? 보온 밥통에다가 넣어서 보관해. 냉장고잖아. 왜냐면 이런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차가울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이 물에 더 CO2, 탄산 기체가 더 많이 녹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산 기체가 녹아 있는 게 막 빠져나와.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면은, 자, 이거 할 수 있어. 그냥 우리 캔 음료수 있지, 캔 사이다나. 요거 가지고서 밥통에다가 넣어. 아니면 그냥 저기 욕실 가가지고 뜨거운 물 받아서 거기다 담궈. 그 1시간 담근 다음에 그걸 꺼내가지고 뚜껑 따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여기 캔이 요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요만큼 차여 있지. 여기에 이제 CO2 기체가 녹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따뜻한 곳에 두면은 얘 기체의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낮아지니까 CO2가 빠져나옵니다. 그 여기 CO2가 더럽게 많겠죠. 여기 압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대기압인 일기압보다 막 굉장히 큰 압력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뚜껑을 딱 따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는 일기압이잖아. 여기 일기압보다 훨씬 더 크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 기체들이 막 빠져나온단 말이야. 빠져나오다 보니까 녹아있는, 빠져나오니까 이 안에 있는 콜라나 사이다도 같이 딸려서 뿜어져 나온단 말이야. 알지?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뭐 흔들 때도 마찬가지고, 흔들 때도 막 그런 거지. 그래서 온도를 낮춰야 기체는 더 많이 녹는다라는 거야. 온도를 낮춰야 기체는 더 많이 녹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압력이 높을수록 더 많이 녹는다. 자, 기체가 물에 녹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자, 기체의 특징하게 되면 딱 두 가지를 떠올리면 돼. 자, 기체의 특징 뭐야? 첫 번째. 자, 그래, 우리 민성이 첫 번째. 기체하면 뭐가 떠올라? 얘 딱 기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봐. 기체. 영어로 GAS, 가스. 영어로 GAS, 가스. 기체. 공기요, 공기. 그렇지. 공기도 기체야. 그럼 니네 공기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진짜야? 네. 너 안 가봐. 보이는데. 병원 가. 공기. 지금 공기가 보여? 네. 질소, 산소 보여? 네, 숨 쉴 수
아니 보이냐고 네 눈에 네, 지금. 보여요 지금. 아, 저 눈가려서가 어떻게 잡지? 확 눈탱이 밤탱이로 만들어버릴까 저. 자, 기체하게 되면 눈에 안 보인다. 왜? 기체는 입자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기체는 어떻게 돼? 움직인다. 끊임없이. 잡을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여. 그러면 여기가 물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예. 자, 기체야. 예. 그 기체가 물에 녹아야 돼. 어떻게 될까? 어떨 경우에만 기체가 녹을까요? 물에. 기체가 움직이다가 물하고 퉁퉁퉁 부딪혀야 녹아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물하고 충돌해야, 물하고 부딪혀야 기체가 물속에 쏙쏙쏙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기체가 녹으려면 이 기체는 물과의 충돌이 많아야 돼. 그럼 기체가 물과 이렇게 딱 충돌해. 그러면 이 충돌하는 것이 뭐야 이게? 기체가 움직이면 그렇지, 충돌하는 것이 기체 압력이야. 그러니까 기체 압력이 높아야 물에 대한 용해도가 커진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압력하고 자 용해도가 바로 요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 동남아 이런 데 여행 가가지고 보통 이제 어른들은 이제 스킨 스쿠버를 많이 하잖아. 바닷속에 들어가서 스킨 스쿠버 하잖아. 그치? 에이, 스킨 스쿠버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자격증 따고 한단 말이야. 대부분 이제 그 젊은 사람들 많이 해. 그러면 스킨 스쿠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산소통을 마시잖아. 달고 가잖아. 산소통에는 바닷속 깊은 곳에 가서 수영하는 거야. 요 공기통 메고. 그럼 거기에는 질소하고 산소가 들어가 있거든. 조금 더 산소가 좀 더 많아. 그러면 이제 바닷속 좀 깊은 곳에 수심하면 10m 들어가. 그럼 10m 들어가면은 압력이 2기압이 돼요. 바닷물이 10m 깊어질수록 1기압씩 증가해. 그럼 공기가 누른 1기압에다가 바닷물의 1기압에서 10m 하면 2기압이 나를 눌러요. 자, 그러면 압력이 커지지. 그 내가 들이마신 공기가 어떻게 돼? 혈액 속으로 녹아 들어갈 거 아니야. 더 많이. 그래서 질소나 산소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산소는 우리 몸에서 이용되고 CO2로 빠져나오지만 질소는 우리 몸에서 이용이 안 돼. 그래서 질소 기체가 혈액에 녹아 있단 말이야. 근데 녹아 있는 질소 기체는 이용이 안 되거든. 그러면서 하고 올라와. 괜찮아. 그때까지는. 그런데 자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마지막 날 밤 비행기야. 낮에 가서 스킨 스쿠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밤에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알아? 편하네요. 난리 나요. 왜 난리는데? 난리 나요. 왜요? 자 비행기 타잖아. 하늘 위로 올라가니까 압력 어떻게 돼? 낮아지잖아. 우리 비행기 타면은 기가 압력 차이에서 기가 아픈 이유가 바로 압력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 압력이 낮아지니까 혈액에 녹아 있는 질소 기체가 어떻게 돼? 기포로 빠져나온다. 기포로 빠져나오면서 이것이 많이 녹아 있으면 이 기포가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귀마개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귀가 아니라 혈관을 막아버리니까 이 기포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병을 우리는 잠수병이라고 그래. 잠수병. 잠수병이라고 그래. 그 실제 이 잠수병은 예로 나온다 문제에서. 알지? 잠수병.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 압력에 의해서 그 질소 기체 용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심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질소가 많이 녹아 있고 자 그리고 나서 비행기 탔어. 그 압력이 뚝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녹아 있는 질소가 혈액에 녹아 있는 질소가 빠져나와서 혈관을 막아버려. 그래서 예전에 수의사들이 동물병원에서 그 동물 안락사 시킬 때 작은 동물들 이제 소형 동물들 작은 크기의 동물들은 혈관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요. 통증 없이 죽이게. 혈관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면 이 공기가 작은 동물은 혈관이 더 작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공기가 혈관을 막으면서 자연스럽게 안락사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방법 많이 썼대. 내가 그 수의사한테 직접 들었었어. 자,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스킨 스쿠버 하게 되면은 하루 정도는 하루 후에 비행기 타야 돼. 안 그러면 잠수병 때문에. 있지 잠수병 때문에. 그래서 그 해녀들 있지.
제주의 해녀들이 오랫동안 수심 깊은 곳에 있다가 육지로 올라오잖아, 지상, 그치? 그러면 암만 해도 비행기 타는 것만큼의 압력의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압력이 높았다 낮아지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혈액 속에 질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포들이 차여가지고 자, 이 혈액의 운반이 조금씩 적어지게 돼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혈액 운반이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몸의 장기나 기능들이 조금씩, 특히 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해녀들이 바다 가다가 이 뇌에서 증상이 나타나면서 환각을 보면서 수면 위로 못 올라와요. 그래서 사망하는 사고가 되게 많아. 하지 말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근데 괜찮아.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 정도만, 하루 뒤에 비행기 타고 하면 돼. 상관없어. 그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1년 365일 바닷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어쩌다 한 번. 재미로. 그래서 나도 한 10년 전에 한 번 해봤어.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수능 끝나고 해외여행 갔지. 3,650일. 자, 이게 바로 기체 용해도도 알겠니?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는 더 많이 녹아 들어간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본문 내용 좀 확인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물질마다 어떻게 돼?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다르죠. 그치? 그래서 질산칼륨이 용해도 변화가 제일 크고, 자, 질산나트륨, 자, 염화칼륨, 황산구리, 자, 염화나트륨의 변화가 제일 적다. 그치? 그래서 우리 그 수온에서 염분은 자, 지역이나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염분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랬어. 그치? 하지만 그 염분의 조성비는 어떻게 돼요? 일정하지. 그게 뭐야? 염분비 일정의 법칙. 그러니까 농도는 차이가 나더라도 그 바닷물을 구성하고 있는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륨,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변하더라도 얘네들이 녹아있는 비율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 얘하고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염분은 달라도 이 염들이 구성하고 있는 염분비가 일정하는구나. 그래서 염분비 일정이 바로 요 용해도 곡선 보고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용해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그 안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농도는, 그러니까 염류들이 녹아있는 비율은 일정이 유지가 된다는 거야.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알지? 자, 고체는 일반적으로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고체나 액체는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자, 액체가 압력의 영향을 받고 고체가 압력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딱 하나야. 상태 변화. 그래서 액체 끓는 점은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치? 압력이 높아지면 끓기 위한 압력도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 끓는 점 올라가. 압력밥솥. 압력이 낮아지면 끓기 위한 수증기 압력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간다. 높은 산에서 밥하는 거. 그래서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이런 것들은 압력의 영향도 받아요. 알지? 그러니까 고체나 액체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안 받지만 상태 변화할 때 온도는 압력의 영향을 받아. 그거 외에는 압력의 영향 안 받아.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자,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대부분은 증가해. 그렇다고 모든 고체는 아니다. 모든 고체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과 염기, 산염기라는 거는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낮아진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중3 때 내가 설명해 줄 거야. 내년 가서 이거 설명해 줄 거야. 그 이유를. 자, 그 다음에 기체는 온도하고 압력의 영향을 모두 받습니다. 기차게 되면요, 온도, 압력 모두 받는다, 눈에 안 보인다,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건 항상 그냥 자동으로 기체면 탁 나와야 돼. 그래야지 기체와 관련된 다른 내용을 다루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할 거니까. 알지? 자, 온도가 낮아서 증가하잖아. 사이다야, 얼음물, 시롯.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얼음물에서 CO2가 더 많이 녹아있지. 자, 50도씨 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잘 봐라. 여기는 다 뚫려 있어. 뚫려 있단 말이야. 뚫려 있으니까 압력은 전부 다 어떻게 돼? 대기압인 일기압이야. 맞니?
그러니까 여기는 오로지 온도의 영향만을 괜찮으세요? 자, 요 세 개는 온도의 영향만을 보는 거야. 그럼 온도의 영향이라는 것은 압력의 영향, 압력이 변화서는 안 되지. 압력은 일정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온도에 의한 용해도의 영향을 보려면 온도가 변했을 때 용해도를 보는 거야. 그럼 온도만 변하는 거지 압력은 변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압력의 영향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럼 나는 압력의 영향을 확인하고 싶어. 그럼 이때는 뭐다? 온도가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50도심을 온도 일정하잖아. 자, 하나는 뚜껑 열었으니까 얘는 뭐야? 일기압이거든. 근데 여기는 뚜껑을 막았잖아. 고무마개로. 그럼 요 안에는 압력이 어떻게 돼? 1기압보다 커진단 말이야. 왜? 온도를 올렸잖아. 막았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거든. 그러니까 1기압에다가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같이 더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압력의 영향이 보는 것은 압력이 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 얘랑 C와 D는 압력의 영향이구나. 그 압력이 얘가 더 높네? 그럼 CO2는 얘가 더 많이 녹아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온도의 영향을 보려면 온도가 변하고 압력은 일정해야 된다. 알지? 자, 압력의 영향을 보려면 온도는 일정하면서 압력이 달라야 돼.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실험에서 자 여러 개 막 특히 여기에서 막 A, B, C, D 막 주어진 다음에 자 온도의 A하고 C는 온도의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막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 온도의 영향이야? 그 온도가 변하고 압력은 일정해야 돼. 기체 용해도는 자 압력의 영향이야? 그럼 온도가 같고 압력이 변하는 걸 찾으면 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기체 종류에 따라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기체 종류의 영향을 받으려면 온도와 압력이 같고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서로 달라야 되겠죠. 기체 종류가 달라야 되겠지. 그러면 그거는 기체 종류의 영향이 되는 거야. 왜냐면 기체도 종류마다 어떻게 돼? 용해도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어떤 기체는 물에 잘 녹아요? 어떤 기체는 물에 잘 안 녹아요? 자, 우리 그래서 이 기체 용해도 했을 때 봐봐. 한류하고 난류 배웠다. 그치? 한류가 뭐였지? 차가운 바다. 난류가 따뜻한 바다. 그럼 차가운 바다와 따뜻한 바다.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 용존산소는 누가 더 크니? 차가운 바다야? 따뜻한 바다야? 그치? 차가운 바다야. 왜? 온도가 낮잖아. 온도가 낮으면 기체는 더 많이 녹거든. 그러니까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연결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잘 기억해두고 그래서 다른 부분을 할 때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연습이 돼야 돼. 그래야지 학년이 올라가면서 중3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우리가 과학이라든가 모든 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내용이 더 깊어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는 바로 수능이야, 수능. 그래서 모든 학교 내신 문제는 수능 문제랑 연계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문제하고의 수준이 전혀 다르다는 거지. 그럼 그런 걸 풀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무지성으로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야.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가 확실히 잡혀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자꾸 이게 연결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